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뉴욕타임즈가 미국에서의 수입만으로는 운영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적극적인 세계 시장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으로 세계 언론 시장을 정복한다는 목표입니다. 거대 기업이 3당 대통령 후보를 살아남지 못하게 한다는 걸 고쳐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강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생중계되는 텔레비전 토론에서 인간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트럼프 후보에게 항복할 것 같다는 게 워싱턴 내부의 시각입니다. 아마추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마추어에게 비행기 조종이나 외과 수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켄터키주 선거 캠페인에서 은퇴한 남편 빌 클린턴을 다시 경제 전문가로 일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팁을 없애던 식당들이 다시 팁 제도를 도입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남성의 상징 이식 수술이 일단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요즘에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요.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불려도 전혀 억울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우리 친구, 손녀, 손주들 사업이 요즘 너무 힘들어 인터넷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는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먼저 전해드릴 이 뉴스는 모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해당될 수도 있고 또 크고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너무 막연하기는 하지만 막연해서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게으른 것이구나. 뭔가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지 되는 것이네 하는 그 느낌을 좀 드렸으면 하는 뜻으로 맨 앞에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가 이제 세계 시장을 정복한다는 계획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물론 투자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뉴욕타임즈의 디지털 인터넷 독자가 13%만이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신문을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요.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든 상관은 없는데 13%인데 이게 이제 나머지 87%가 미국의 인터넷 구독자라는 얘기인데 이것만 갖고는 신문을 만들 수가 없다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이상. 그러니까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계 시장을 확장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3월 달이었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곳에 참석을 했었잖아요. 텍사스에서 열린 XSSW 인터랙티브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영화가 됐건 인터넷이 됐건 모든 테크놀로지에 관한 페스티벌이요. 그 페스티벌에 뉴욕타임즈의 CEO가 참석을 해서 마크 탐슨 씨가 기자들과 여러 가지 신문의 미래 또 뉴욕타임즈의 야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뉴욕타임즈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발행인이 따로 있고 편집인이 따로 있고 또 이 돈 문제를 운영하는 CEO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얼마나 미국의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는가 하면 뉴욕타임즈라는 미국의 브랜드인 신문이 이 마크 탐슨이라는 CEO를 어디서 초빙을 했는가. 영국에서 BBC의 최고 헤드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뒤로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고 있는 건데 3월 달에 페스티벌 이후에 한 달 뒤에 뉴욕타임즈가 앞으로 3년 동안 $5천만 세계 인터넷 뉴욕타임즈 독자를 확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결국은 미래 사업이 인터넷에 달렸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국제 경영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경영을 하려면은 독자를 끌어오려면은 영국의 브랜드인 가디언이나 저도 여러분들께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인디펜던트, 데일리 메일 얼마나 많은 그 나라의 국내 경쟁자들과 그야말로 도전과 싸움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생각입니다. 해서 이제 회사의 모든 스태프들에게 모든 부서가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지만 된다.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우리의 상품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을 굉장히 매력 있게 보이게 해야 되고 실제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지 된다. 해서 이제 발행인과 아서 슐츠버그 주니어와 또 이 뉴욕타임즈의 CEO가 함께 모든 스태프들에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더 깊고 더 넓은 독자를 확보해야지 된다. 그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올림픽에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올림픽 주변 사람들만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네. 다른 식당에서 너무 싸게 스페셜을 계속 내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게가 운영될지 의심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저쪽 올 것 같지 않은 위쇼 쪽에서도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뭔가를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뉴욕타임즈가 기술적으로는 이미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요. 스페니쉬 웹사이트를 만들었잖아요. 에스파뇰에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상대로 기사를 스페니쉬로 하고 몇 년 전에 이미 중국판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마켓을 10군데를 공략한답니다. 오늘 아침에 politico.com이 보도한 것 보니까 아직까지 한국 이름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는 한국 기사도 가끔 테스트였었던 것 같아요. 네일 살론 같은 게 This is a test에서 한국어로도 내고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일단 가까우니까 캐나다, 영국은 멀어도요. 오스트랄리아, 독일, 인도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게다 대고 일본까지 합쳐서 한 10군데 마켓을 해외 부문 사장에게 특별히 이제 오더를 내려서 스티븐 덤바 존슨 씨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트래픽의 3분의 1은 해외에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독자는 13%만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해외에서 가끔씩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들의 정규적인 커스터머로 만드는 거. 올림픽에 있는 식당에 한번 와서 먹어보고 위쇼 쪽에서요. 한번 가봤더니 그 음식에 중독성이 있네 하고 이제 정규적으로 날이 흐리다던가 날이 맑다던가 하면은 우리 식당에 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신문의 경우는 뉴욕타임즈가 원래 세계적인 관심사도 많이 썼지만 앞으로는 더 그래야지 될 테고요. 이제 가디언 같은 경우는 광고에서 많이 수익을 얻는데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디지털 모델, 이 페이드 디지털 모델이 뉴욕타임즈하고 파이낸셜 타임스 정도가 지금 확실히 성공했고 요즘은 월스트리트저널도 거의 무료로 보여주질 않아요. 디지털 독자에게만 보여주고는 하는데 결국은 해외 마켓을 이렇게 해나가는 뉴욕타임스의 목표가 2020년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이긴 합니다. 8억 달러 수입 목표랍니다. 지난해에 4억 달러인데 2020년이면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목표를 수익을 2배로 올려놓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전문가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쪽에 경쟁해야 되죠. 뭐가 어떻죠. 경영비 들어가죠. 등등 해서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힘든 것은 알지만 하지 않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 이렇게 크레딧을 잘 쌓아왔으니까 경쟁력 있는 내용으로 대신에 이제 그쪽 커뮤니티를 좀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해서 저널리스트들, 판매국, 마케팅 또 새로운 팀까지 만들었어요. 뉴욕타임즈 글로벌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가 누구인지는 세계 다른 나라 독자들도 아는데 뉴욕타임즈라는 것을 이 뉴욕타임즈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사를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기사 올림픽 이 어떤 식당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음식을 만듭니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쪽에 이제 마케팅 비용을 지금 상당히 많이 쓴다고 하고요.
뭐 그런 것들. 그렇게 될 때는 사실은 다 이것도 뭐 봉사단체가 아니고 돈을 벌자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후변화라든가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무슨 성의 정체성, 남녀 평등,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의 차이. 이제 이 점은 이제 폴리티코가 지적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팁으로. 그러한 것들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 너무너무 급박하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중요하기도 하겠죠. 중요한 것 가운데서도 더 이제 세계 공통적인 이슈를 자꾸만 찾아간다는 겁니다. 신문을 뭐 밖에 앞에 나가서 세계에 팔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이런 그 주요 그 세계적인 신문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기사가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게 봐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또 어떠한 그 지사도 있지 않겠어요. 해외에 어떤 지사가 있는데 심지어 이 뉴욕타임스 같은 곳도 파리 같은 곳의 국제부서 같은 것을 과감하게 문을 닫는답니다. 파리의 경우는 이제 파업도 많고 최근에 해서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유럽에 관한 것도 예를 들어서 그 국제 그 뉴욕타임스 편집 이런 부분도 파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70명에서 113명을 이제 뭐 좀 그 감원을 한다든지 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전하니요. 홍콩이라든가 뉴욕에서도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파리는 이제 일자리가 곧 없어진다 하는 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가면서 해외에서도 벌 수 있는 것은 벌어서 대신에 벌기 전에 항상 이게 문제예요.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 뉴욕타임스도 3년 동안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세계 시장이 앞으로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기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국제관계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그 해나간다 하는 이렇게 큰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고 그나마 다른 신문들이 굉장히 인터넷 때문에 힘든데 뉴욕타임스는 저 정도 아니야 한데도 처절하게 어떠한 그 마케팅에서부터 그 신문을 만드는 컨텐츠부터 정말로 그 철저한 몸부림을 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레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뉴욕타임즈 기사 소개해드리는 마지막에 뭐 처절한 뭐 철저한 뭐 또 뭐 경쟁 도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그렇게 알지 모르게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고 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하는 사람 같아 보여도 그렇기는 한데 그것도 또 너무 야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현대사회가 처절하게 철저하게 또 나가야 돼. 앞으로 나가야 돼. 밤에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지 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왕 그럴 것이라면 좋아하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은 하면서 억울하지 않잖아요. 점점 더 발전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그런 것은 하나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주말에 청소하면서요. ESL 그 테이프를 들은 게 있는데 그 ESL 그 대화하는 그 테이프예요. 그 테이프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한 남자가 here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그 친구에게 책자를 갖다 주는 거예요. here 하니까 이제 그 여자가 그 책자를 받아들면서 이거 뭔데 하니까 너 이거 너 지금보다 나은 좀 안정된 잡을 찾아가기 위해서 네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안내서야 이러니까 이 여자분이 왜 나 지금 굉장히 안정됐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미니멈 웨이지 정도
정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뉘앙스는. 그러니까 이 그 책자 안내문을 준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너 돈도 너무 조금 받는 데다가 언제 그 일자리에서 떨려나갈지도 모르는 거잖아. 너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뭔가 너 스킬이 필요해. 훈련을 받아서 뭔가 다른 곳으로 가야지 돼. 지금 하는 이 허드렛 일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 지금에 너무 만족하거든. 나 한 번도 이제 그 머리를 말하자면 항상 이렇게 아무튼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도 머리를 다쳐서 내가 정말 숨을 못 쉰 그런 적이 없어. 항상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아주 편안하게 랜딩을 해. 이 여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열심히 해, 치열하게 해, 경쟁해야 돼, 도전해야 돼 하면서 이 책자 보고 직업 옮겨 하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나는 너의 그 낙관주의를 너무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가 이 잡을 오래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내 이 잡은 승진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평생 이렇게 있는 잡이지만 난 이걸로 만족해. 왠 줄 알아? 나는 모기지 페이먼트도 없고 자동차 페이먼트도 유지비 고쳐야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뭐 제트기가 있어서 제트기에 넣을 연료 걱정을 하니? 이 정도로 이렇게 일하다가 뭐 여기서 또 파이어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언제나 또다시 찾을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하니까 상대가 그랬어요. 나 진짜 너의 낙관주의를 배우고 싶다. 그렇죠. 이제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식인데 저도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 조카 졸업식에 가게 되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는 3군데에서 졸업 연설을 합니다. 항상 대통령이 이제 어디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할 때 보면 사관학교를 한 군데 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대통령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3번 간답니다. 이미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워드 블랙 유니버시티에 갔었고, 그리고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남았고, 주말에 러커스 대학에 갔는데, 러커스 대학을 왜 선택했느냐, 얘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는데 들어보니까요. 지난 3년 동안 러커스 대학교에서 계속 이메일, 편지, 트윗을 통해서 유튜브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 학교 졸업식에 좀 와서 연설 좀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했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러커스 대학교의 학생회의 멤버의 할머니한테도 몇 번이나 편지를 받았고, 이 정도의 그거면 해서 이제 러커스 대학을 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한 250년 정도 역사가 있는 대학교인데, 그런데도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유학해요. 명문대학이죠. 러커스 대학교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이번에 졸업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45분 연설이었는데, 45분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트럼프가 했었던 예비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막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쭉 말하면서 이런 것들은 미국의 성격이 아니다. 미국은 그런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것이다. 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할 때는 사실, 증거, 이유, 논리,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 된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 과학적인 이해, 이거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 하는 말인 것 같네요. 하면서 정치와 생활이 마찬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지함이라는 것이, ignorance라는 것이 덕이 아니다, virtue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정치에서나 생활에서나 똑같다, 쿨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다 알아요. 박수 많이 치더군요. In politics and in life, ignorance is not a virtue. 뒤에 앉아있는 교수들도 막 웃으면서 박수 쳐요. It's not cool to no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뭔지도 모르면서 그 말하는 거 Throughout 그거 our 쿨하지 history, 않다는 a 거죠. generation of Americans has reached up and bent the arc of history in the direction of more freedom and more opportunity and more justice. And class of 2016, it is your turn now to shape our nation's destiny as well as your own. So get to work. Make sure the next 250 years are better than the last. Good luck. God bless you. God bless this country we love. Thank you. 네, 결국 이 학교의 역사가 250년의 역사니까 2016년의 선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의 운명도 결정하고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그런 2016년인데 기회, 자유, 평등에 의해서 그렇게 그 선택을 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도널드 트럼프 선출하지 말라는 그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지난번에 이미 그 트럼프 만나고 45분 미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때 그 분위기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트럼프의 적이 트럼프라서 트럼프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그냥 그 트럼프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에 계속되는 이런 분위기를 보더라도 폴 라이언 그 하원 의장이 잡지 그 애틀란틱 같은 경우는 그 항복하는 시그널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절대로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했다가 그날도 물론 아직까지도 공식 지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트럼프에게 항복한다는 것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서 조용하게 그 트럼프를 조금 움직이고 트럼프가 결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그 마무리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의 그 경우에는요 지금 그 사회적으로 좀 보수적인 그런 기반의 사람들 이제 많은 부분은 테드 크루즈를 지지했었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을 그 껴안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금 그 내일 그 켄터키하고 어디죠? 두 군데인가요? 한 군데인가요? 그 사이에 한번 보죠. 내일 이제 그 선거가 치러질 텐데 지난번에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굉장히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졌잖아요. 그 탄광 발언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켄터키도 역시 뭐 그 탄광에서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해서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 광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좀 뭔가 그 경제적으로 베네핏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지 되는지를 압니다. 그가 지금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이제 더 이상 은퇴인 생활 접고 경제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도록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켄터키와 오레곤이군요. 켄터키에서 내일 공화당은 없고 오레곤은 공화당, 민주당 다 있는데 켄터키, 오레곤이 제법 그 대의원 숫자가 많아요. 61표, 74표가 되는데 켄터키와 오레곤에서 아마 내일 그 두 군데서 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24일에 워싱턴 그 스테이트가 있죠. 그 뒤에 이제 그 몇몇 곳에서 좀 더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긴다면 그때 이제 또 뭔가 그 말이 이쪽에서는 나올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아무리 그 내 남편 이렇게 해서 그 일자리를 어떻게 그가 경제를 살리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를 활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되려면 빌 클린턴이 은퇴자에서 다시 일하는 곳으로 나오는 것을 보려면 도널드 트럼프를 이겨야지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힐러리 클린턴을 망신 주기 위한 굴욕스럽게 만들게 하기 위한 심리전을 펼칠 팀을 구성을 해서 뭐 그런 식이었잖아요. 테드 크루즈, 루비오, 부시에게는 에너지가 없다고 했고 루비오는 뭐 리틀 루비오라고 했던가요. 테드 크루즈는 정말 거짓말장이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대중적으로 망신을 주는데 이게 좀 대중적인 망신이라는 게 사실은 이슈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뭐 그냥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힐러리 클린턴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아주 그 캐릭터를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에서 나쁘고 나쁜 캐릭터를 다 보도록 그래서 여성들이 힐러리 클린턴 지금 저 후보를 믿어도 돼랄 정도로 본인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생중계되는 텔레비전 토론에서 남편인 빌 클린턴이 힐러리 클린턴을 배신한 것. 이게 배신했으면 배신당한 여자가 뭔 죄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여자표를 받아가면서 아니 그 번번이 그 나를 속인 남자 편을 들고 뭐 아니라고 하고 이 남편과 같이 부정한 일을 한 뭐 그 사람을 비난을 하고 이것은 여권주의자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항상 사생활과 그 정치인의 이것은 누가 충실하지 않았다고 부인에게 남편에게 이거를 누군가가 제3자가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 나와서 여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트럼프가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어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은 도널드 트럼프처럼 막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는 그 힐러리 클린턴도 단단하게 대단히 강한 총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공격할 것 모르겠어요. 아니까 한층 더 예를 들어서 높이 나가서 도널드 트럼프 말을 우습게 무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힐러리 클린턴의 능력이고요.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게 힐러리 클린턴이고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이슈요. 완전히 원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970년대 말에 선물 거래한 것까지 뭐 이메일 스캔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생중계되는 그 TV 토론에서 보여줄 사람이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책을 너무 생활과는 거리가 있어서요. 제가 이것을 끝까지 읽어야지 되는가 말아야지 되는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미 그 3분의 1을 넘겨서 읽고 있다가 아주 여러분들께 비유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 실존주의자들의 카페 하는 그런 그 영어 책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그 도널드 트럼프를 그 아돌프 히틀러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는데 이 책이 이제 과거의 철학과 그 역사에 관한 책이니까 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시몬 와일이라는 그런 그 프랑스의 철학자가 독일에 가보고 이제 이제 한참 히틀러가 막 뜨려고 할 그런 때였어요. 30년대 초 뭐 이런 때겠죠. 그래서 이제 딱 가보고 나서는 이거 굉장히 사회가 위험하다. 그런데 그게 미국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건데 일자리가 막 없어지면서 이미 그 전쟁을 치렀었고 독일이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전쟁 포함해서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계속 잃어버리고 어머나 이거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뭉쳐 살고 뭉쳐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가족 간에 금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경제적인 그런 고통을 보지 못했었던 그런 그 독일의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과거에 아주 좋았었던 때 경제적으로도 좋았었고 그런 때를 향수라도 하는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그 향수와 추억을 하면서 빠져나갈 탈출구조차도 없는 그런 기억조차 메모리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때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지 되는가. 독일이 막 서성거리고 있을 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히틀러의 나치당이냐 이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그 철학자는 세몬은 차라리 사회주의적인 쪽으로 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소셜리스트들의 드림이라는 게 꿈이라는 게 얼마나 막연하고 지금 이제 버니 샌더스가 공격받는 그런 거잖아요. 막연해서 어필을 못하는 겁니다. 나치의 그 유니폼이 그 당시에 보스가 만드는 요즘에도 그렇게 촤르르 흐르는 그 보스가 만든 보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유니폼이잖아요. 이러고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연합 정권의 그 독일의 그 연합 정권 대통령이 안 되겠다. 히틀러가 저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를 이제 그 총리로 임명을 하고 뭐 이 정도로 해서 수습을 해볼까 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고 공정함과 평등함을 얘기를 하는 그런 사회주의자들의 메시지가 이제 도저히 어필하지 못하고 뭐 되지도 않는 말이에요. 사실 히틀러 얘기 들어보면 반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하이 히틀러의 사람들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히틀러에게 거의 그 정권을 주고 나서 독일이 그렇게 됐다. 과거에 이제 그런 쓰라린 경험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공화당이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정도까지 올 줄 몰랐겠죠. 스스로 망가지기를 원했고 스스로 뭐 세금 문제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도중 하차하리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정신구조는 도널드 트럼프 다른 사람과 달라서 세금이요. 그렇게 뭐 합법적인 탈세인지 뭔지 사업도 그렇게 뭐 합법적인 뭐 파산인지 뭔지를 하고 소송이 많이 걸려도 나는 다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그러는 거 아니야? 당 옮기는 거 난 사업가였잖아. 힐러리 클린턴한테 돈 좀 줬기로 했더니 뭐 누구 뭐 딸의 결혼식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나 사업가잖아 사업가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 텍스 내지 않은 거. 여자 관계, 트럼프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출신의 모델이랑 같이 사는데 뭐 GQ 잡지에 완전히 누드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파워잖아. 파워로 뭐 예쁜 여자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줄 공화당이 도저히 몰랐죠. 그래서 과거에 그 독일의 그 연합 정부의 그 정권, 그 대통령들이 지금 보면은 미국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하이 히틀러를 이제 그 챈슬러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그 판단. 이 공화당도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트럼프를 일찍 스스로 제거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일찍 손을 썼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좀 후회를 할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의 지지자 여러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그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러커스 대학교에 가서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손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또 어느 정도나 통할지 또 힐러리 클린턴조차도 많은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알 수 없는 2016년 미국의 모습이 1933년 이 정도의 독일과 뭐 비슷하게도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식당에서 이제 팁을 없애는 것이 한동안 한 몇 년 정도 큰 식당의 추세였는데 그게 또 다시 팁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돌아간답니다.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다른 지역보다 이제 도시의 최저임금이 뭐 $15, $16 이렇게 높은 곳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 높게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NPR 방송이 인터뷰한 그 식당 주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음식값을 올린 거예요. 시애틀의 한 식당의 경우는 한 21%를 음식값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팁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돈으로 이제 그 식당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그릇을 씻는다던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밖에서 서브하는 사람들처럼 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이제 임금 조정을 해온 겁니다. 그랬는데요. 다들 불만인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21%쯤 해서 음식값이 올라도 예전에 그 팁 주던 것을 합치면은 보통 그 식당이 그 정도 팁을 줬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손님들도 별로고 그리고 물론 이제 주방에서 일하고 팁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좋지만 앞에서 팁을 받던 사람들이 그다지 뭐 돈이 많이 작아진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다. 도저히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16, $15 하는 이런 곳에서는 식당 주인들이 만나서 우리 다 같이 그럼 팁을 받지 말기로 하자 하고 이제 뭔가 이제 서로의 의논, 공통분모 같은 것은 같은 동네에서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이제 팁밖에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지금 NPR 방송이 예를 든 그 식당의 경우는 보통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3달러에서 20달러 정도를 받았고, 팁이 있었을 때요. 그리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25달러에서 40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팁을 없애고 음식값을 21%를 올렸을 경우, 조금 비슷하고 앞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그런데 너무 직원들 간의 마찰이 심해지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피하지 않고, 매니저는 정말 머리 터질 정도로 머리 아프다고 하고 불만을 들어야지 되니까요, 직원들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오면은 훈련을 시켜야지 되잖아요.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좀 손님에게 불안하지 않게 서빙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겠다 할 정도가 되면은 팁 주는 다른 식당으로 가고, 이거는 정말 어느 회사에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미니멈 웨이지가 책정이 올라간 곳이기 때문에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기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코리아타운에서 값을 이제 팁 없이 하려면은 21%를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음식값을 40% 올렸어야지 되겠더라.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이고 미국에서 첫 번째로 지난주에 남성들의 상징, 말하자면 성기 이식 수술이 성공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중국에서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2014년도에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이제 수술이 잘 됐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64살의 매닝, 무슨 매닝인가요? 이분이 이제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털에서 15시간 수술을 했는데 10명이 넘는 의사 그리고 30명이 넘는 의료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수술 집도를 하고 보고했습니다. 이분이 64살인데요. 올해 나이가 2012년도에 이제 암 때문에 절제 수술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계속 내가 누구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남성의 상징인데요, 말 그대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성공을 했는데 은행의 안내원이세요. 뭐 돈 많은 그런 갑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수술을 끝내고 나서 이분이 군인들에게는 정말 좋겠구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방부 발표하는 거 보면은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만 1367명의 남성들이 남성의 상징을 성기를 잃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젊은이들은 자살률도 높아지고 하는데 뭐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4살에 이분이 이제 이식 수술 받은 것이 잘 되면 몇 주일 내지는 몇 달 안에 모든 기능이 전부 다 된답니다. 성생활까지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레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주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즐겁게 사시려면은 오늘부터 조금씩 움직이세요. 정말로 1시간 정도 일하시고 목도 움직이시고 팔도 움직이시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